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평면도 분해 결합 두 번째 과정, 자, 수용성 재료를 이용한 채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수용성 재료라고 하는 것은 수채화 물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포스터 물감도 물을 쓰기 때문에 수용성 재료에 속하는 부분이겠고요. 자, 지난번에 스케치를 여기까지 진행을 했죠. 자, 오늘은 이어서 들어가는 채색인데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팔레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좀 낡았죠? 이거는 작년에 미술과 실기 수업할 때 사용했던 재료예요. 팔레트인데 되게 작아요. 그리고 칸수가 이게 칸수가 26칸짜리입니다. 그래서 32색 수채화를 쓰는데 다 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작고 이게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서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실습을 할때 책상이 좁은데 좁은 책상에 놓기에 수월한 그런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추천을 하고요. 자, 올해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을 대비를 해서 새 팔레트를 구입을 했어요. 이거랑 같은 크기인데 전께 제품 번호가 326번 팔레트라면 이건 이제 239라고 써 있네요. 똑같은 크기인데 칸이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13칸씩 세 줄이 되어 있어서 36색, 32색을 짜고 나면은 4칸이 남아요. 이렇게 되는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채색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이거하고 자, 이 팔레트가 있겠고요. 다음에 또 소개해줄 팔레트는 비즈공의 액세서리를 넣어놓는 통이에요. 그 통에다가 물감을 짰습니다. 이렇게 8색 하나를 짰고 통 하나를 더 해서 또 다른 색 8색을 짰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작은 미니 팔레트가 나오네요. 조금 사용을 했는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어반 스케치를 진행을 할 때 필드용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한 채색이 누구입니다. 근데 오늘은 쓰긴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당장 팔레트를 구하기 좀 어려울 때,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두면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학교 실기에서도 팔레트가 갑자기 필요로 할 때, 이런 거는 워낙 작아서 본인 파우치라든가 필통에 찌고 다니면 편하겠죠. 자, 이런 게 있고, 지난번에 이거 예고를 한 것처럼 오늘은 붓을 워터브러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실습을 하다 보니까 물통이 있으면 좋은데 물통이 없을 경우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붓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면은 앞쪽으로 물이 나오죠. 그래서 팔레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 꾹 짜서 이렇게 쓰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물이 나오고 휴지라든가 걸레 이용해서 닦아주면 되는데, 자, 이제 휴지 걸레물도 하나 소개를 시켜줄게요. 여러분들 주방에 가보면은 빨아 쓰는 행주 티슈가 있습니다. 여기 써보니까 이게 걸레 대용으로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한번 빨아서 또 말려 쓰면은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그냥 일반 그 휴지라든가 키친타올을 이용해도 되는데 선생님 사용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견고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종이 티슈 가루도 날리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재료로 하나 추천을 합니다. 걸레 대용으로 나중에 파레트 닦을 때도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 학원이나 학교 갈 때는 여러분들 걸레를 좀 이용해 주면은 좀 편하겠고요. 학교에서도 요 티슈를 이용해 주면은 그림 그리는데 편하게 좀 적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재료 소개는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터브러쉬하고 미니 팔레트를 이용해서 채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한 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쌤하고 전공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한국 디자인 전람회에 대한 안내를 했었는데, 거기서 수상작 중에 포장 디자인 부분이 있었죠. 거기 금상 수상자를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그릴 때 옆에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 재료에 대한 이야기, 또 혹은 대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옆에서 좀 도와줄 게스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저는 세라믹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반가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채색을 진행하면서 같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자, 채색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지금 연필 스케치가 진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라이너로 따고서 연필을 다 지운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되겠고요. 지우지 않은 상태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쓸 때 8B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지우고 들어가도 되는데 지우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8B가 그리면서 손으로 많이 뭉개지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도 이거 살짝 지우고서 채색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지울 때 너무 빡빡 지워서 그려놓은 형태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만 지워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손으로 연필선이 자꾸 뭉개지고 번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고요. 또 지울 때 종이가 너무 상하지 않게끔 아무래도 지우개를 사용을 하면은 종이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채화로 제작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 많이 있죠. 선생님 종이가 일어나요. 물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경우죠. 그러면 이제 종이를 피로도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살짝 쉬어줘야 됩니다. 시간차를 좀 줘서 종이가 마를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피로도를 좀 낮춘 후에 다시 들어가면은 뭉개지는 느낌 혹은 종이가 일어나서 좀 거칠어지는 그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진행하는 이 채색은 과거에 우리 한 작년 여러분들 1학년 때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해봤던 가벼운 채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밀도를 높여가지고 양감, 질감을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미술, 환경 디자인 할 때 그렸던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가는 채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색깔을 꼭 32색을 다 갖추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기본색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다 지워져도 진하게 뜬 부분이 남아 있죠. 그런 정도로만 나와주면은 채색을 하면서 연필선이 뭉개지는 부분 그런 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문제지에다가 여러분들 채색 계획을 어느 정도 좀 세워주면은 채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붕 색깔이라든가 벽 색깔이라든가 각 부분의 질감들을 조금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주제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주제인데 중앙에 이 본관 중앙 구조물이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인데 3원색을 다 쓸 거예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들어가지고 빨간 지붕, 저 뒤쪽에 이거 파란 지붕으로 가죠. 파란 지붕으로 가고 그 위에 뭘로 할까요? 녹색 지붕으로 하겠습니다. 그 지붕 색깔에 상원색이 다 들어가게끔. 그럼 노란 지붕이 하나 더 필요하겠군요. 자, 여기 이 지붕 노란색 내지는 이쪽 지붕이 빨간색이니까 보색이 들어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같은 빨간색 계열 내지는 노란색. 쌤은 이거를 오렌지 쪽으로 할게요. 노란색이긴 한데 레드가 살짝 가미가 돼서 오렌지 계열로 좀 들어가는 부분으로 가고요. 나무는 브라운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은 선생님은 약간 녹색 기운이 들어가 있는 자작나무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소나무 기본적인 질감인데 그래도 녹색 기운이 살짝 들어가 있는 브라운 계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그리고 벽체는 대부분 이제 넓은 벽체들은 다 회색으로 가고요. 요 스케치가 다 지워져 버렸고요. 요거는 우리 벽돌 여기 있군요. 자, 요 건물은 요 벽은 벽돌로 가고요. 여기는 이제 나무 브라운에다가 그린을 조금 섞은 올리브 그린 계열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작은 지붕들 요거는 그때그때 원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열기구 같은 요 부분은 녹슨 느낌의 오렌지 계열, 네, 약간 좀 부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요. 뒤쪽에는 이 큰 지붕, 파란 지붕, 지금 파란색 블루 계열이 여기 하나 있군요. 파란 지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색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되게 연하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가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레이, 회색 톤으로 들어가고요. 이 지붕, 빨간 지붕, 하나는 빨간 지붕, 하나는 노란 지붕, 이렇게 해서 좀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전부 다 회색 계열 들어가도록 하고요. 채색할 때 이번 채색은 중간 톤부터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어두운 데부터 들어가 봐도 됩니다. 그림자를 먼저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체 중에 몇 개는 그림자 어두운 부분만 먼저 채색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 워터브러쉬입니다. 아까 워터브러쉬 설명을 했죠. 지금 뭐 예전에는 워터브러쉬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지금은 각 메이커에서 워터브러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용하는 이 워터브러쉬는 칠성당 겁니다. 저는 칠성당이라고 해서 이게 국산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중국산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저렴합니다. 이게 선생님 문구센터에서 이게 세자로 세트에 들어있는데 6천 얼마 정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좀 이렇게 매 인지도가 있는 것들 보면 한 절에 9,000원,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내구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두 번째 세트입니다. 첫 번째 세트는 붓털이 다 달았어요.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자, 이쪽 지붕 아까 뭘로 하기로 했나요? 요거요. 오렌지 느낌 들어가기로 했네요. 이거 먼저 채색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기부터 채색해요? 일단 시선이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물론 앞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시선 쪽에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옐로우에다가 라이트 레드를 조금 섞을까요? 그래서 어두운 데를 먼저 살짝 좀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노란 계열부터 칠하는 이유도 있나요? 자, 노란색을 먼저 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사용하는 물감 중에 여러 색들 중에 노란색이 가장 오염도가 빨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워터브러쉬로 채색을 하기 때문에 노란색을 먼저 가장 깔끔하게 먼저 칠해 놓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크게 제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난 노란색 무조건 안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색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우선은 여기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색을 하는 부분이었다고 보여지면 됩니다. 가벼운 채색. 여러분 그 붓터치가 좀 나오는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요즘 학생들은 전부 다 그 평붓 혹은 사선붓에 익숙해져 있어서 둥근 붓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붓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붓으로 채색을 들어가 주세요. 지금도 지금 한동안 사선붓만 쓰다가 오랜만에 이 둥근 붓을 쓰려고 하니까 좀 부자연스럽긴 해요. 자, 워터브러쉬는 처음에는 조금 낯설지만은 이게 좀 쓰다 보면은 나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대강 이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좀 부담 없이 채색을 막 들어가 봅니다. 그러다 보면 물 조절이라든가 붓의 힘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본격적인 묘사를 하는 겁니다. 대강 이런 정도 느낌이고요. 색이 조금 약한 느낌이 드네요. 채도를 조금 더 높여서 어두운 부분하고 지금 옆 부분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계획에 맞춰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시 진행 전체를 다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톤은 전체적으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딱 이렇게 3단계만 나온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톤을 조금 진하게 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진행할 때는 선생님은 조금 밝게 잡았는데 여러분들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어둡게 잡아서 첫 톤을 좀 더 강하게 잡아주고요. 도 넓은 면은 지금 붓이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서 넓은 면은 좀 더 익숙한 사선 붓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어두운 부분을 참 나중에 넣는데 지금 넣는 이 진한 톤, 이 어두운 부분을 한번 먼저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작업이 속도가 빠릅니다.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아 넣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 하도 스케치 때도 살짝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소묘 들어갈 때 어두움부터 잡자. 우리가 그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나요? 연필로 어떤 여러분 육면체 학원 들어오면 육면체 처음 배우죠. 어두움부터 깔라고 선생님들 보통 지도를 합니다. 자, 어둠부터 까는 거야. 어둠 흐름부터 잡는 거야. 근데 막상 여러분들 채색을 할 때는 어둠부터 잡질 않아요. 밝은 데부터. 그 이유가 이제 혹시 틀렸을 경우에 밝은 데부터 들어가면 쉬워요. 고치기가. 근데 어두운 데부터 강하게 찍어 놓으면은 고치기가 참 난감하죠.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 티칭을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 초심자 학생들이 어두운 데부터 너무 강하게 찍어 놓으면은 꽂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밝은 데부터 들어가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소묘 드로잉 처음 가르칠 때 어두운 데부터 하라고 지도를 했는데 막상 채색은 선생님들의 티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밝은 데부터 하라고 한다. 뭔가 좀 맞지 않을까요?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게스트 분은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좀 손이 풀릴 때까지 좀 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묘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물론 전체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희 재료에 대한 감이 좀 올 때까지 어느 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묘사를 해서 아 대강 이런 느낌이구나. 자 그런 게 감이 들어왔으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팔레트를 짜놓은 물감 순서가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좀 엉뚱한 색을 칠하고 있네요. 뭐냐면 지금 요즘 그림자 쪽으로 울트라마린을 먼저 좀 넣으려고 그래요. 울트라마린을 먼저 넣으려고 하는데 울트라마린을 지금 어디다 깎아 놨는지 헷갈렸어요. 끝에서 세 번째가 울트라마린이었군요. 울트라마린. 자, 이쪽은 밝은 벽이에요. 밝은 벽인데 그림자 부분만 먼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요 건물만 지금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힐 때까지 한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묘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팔레트가 화면에 잡히질 않아서 다른 조그마한 보조 팔레트 하나 이용을 했습니다. 울트라마린이에요. 울트라마린 이거를 이용을 해서 네, 그리고 붓도 좀 넓은 부분을 제가 사선 붓으로 돌아왔어요. 오토브러쉬로 다 하려고 했는데 색이 잘 안 보이네요. 익숙한 사선 붓을 이용을 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어두운 부분, 그림자 부분을 먼저 들어가고 다른 부분에 채색을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익숙한 붓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빛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 정해야겠죠. 이렇게 가도 물론 관계는 없습니다. 뭐 빛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렸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림자 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미리 울트라마린 계열로 이건 뭐 정해지는 색깔은 아닙니다. 울트라마린 계열로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자, 아까 게스트한테 했던 질문 한국 디자인 전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작품이었나요? 네. 포장 패키지 디자인 관련 작품이었는데 제가 포장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제작하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동서양의 콜라보를 주제로 잡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피자와 한국의 떡을 결합시켜서 떡피자라는 상품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포장 디자인을 했던 작품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 위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조그맣게 참고 사진을 선생님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때 봐왔고 지금 아마 3학년 학생들은 매년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일 거예요. 네. 자, 화면 오른쪽이나 왼쪽에다가 같이 한번 띄워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울트라마린을 이용해서 어둠을 좀 미리 다 칠하는 그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두운 부분을 처음부터 그냥 진하게 잡은 관계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은 어려워요. 그리고 틀리면 또 다시 해야 되고 혹시 그런 어떤 부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주는 조금 수정하기 수월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종이가 확실히 지우개를 좀 많이 사용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종이의 필요도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게스트한테 계속 좀 여러 가지 좀 물어볼까요? 아직 좀 긴장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대학교 재학생이었는데 재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자, 대학교도 지금 등교를 못 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수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화상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고등학생들도 지난주에 온라인 개학을 해서
지지난주죠. 온라인 강의를 했었고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이번 주에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도 지난주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참고 영상, 시범 영상을 찍고 있어요. 좀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라이브 시범을 보여주세요. 굉장히 어려운데 네, 선생님은 라이브가 아니라 동영상 시범을 미리 찍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링크된 주소를 소개를 하고 그거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제가 선생님 좀 더 설렁설렁하게 하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네요. 하지만 동영상 작업의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선생님 설명이 좀 답답하다 하는 친구들은 배속을 좀 재생 속도를 높여주면 좀 더 빨리빨리 지나가죠. 그리고 놓친 부분 그림을 이렇게 실습을 하다가 잠깐만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미 이게 라이브 시범이었으면은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미리 촬영을 하면은 잠깐 멈추고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게스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대학교 수업에서도 라이브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거나 시범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나요? 시범을 보여주시는 건 없고 미리 과제 같은 걸 내주시면 그 과제를 한 다음에 화상 강의 시간 동안에 각자 과제를 발표하고 그런 형식입니다. 네. 그러면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혹시 어떤 어플을 이용하시나요? 줌이에요. 네. 자, 선생님도 지금 두 학교 수업을 진행 중인데 한 학교에서는 줌을 이용을 해서 쌍방향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주에는 뭐 무리 없이 잘 진행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초중고가 다 동시에 이제 예비반까지 다 개학하는 그날은 접속에 약간 장애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속도도 많이 느려지고. 자, 선생님이 원색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어두운 부분을 다 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선생님 설명할 때 노란색, 오염도가 빨리 진행되는 부분부터 먼저 들어갔다고 했는데, 자, 손이 좀 풀리고 나니까 지금 이제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됐어요. 어두운 부분부터 여러분 다 잡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색감은 이건 울트라마린이고 지금 사용한 색감은 울트라마린에다가 바이올렛을 살짝 가미를 했어요. 그럼 살짝 진해지죠. 여러분들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인디고 내지는 프로시안 블루를 가미를 하면은 훨씬 더 강한 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먼저 다 잡아줄게요. 선생님이 촬영 후에 이거 요약보기에서 보시면은 어두운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잡는 부분으로 표현될 텐데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먼저 다 잡고 나중에 원색으로 표현이 가능한 부분들 원색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빨간 지붕이라든가 파란 지붕, 녹색 지붕, 노란 지붕 등 이런 데를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워터브러쉬를 쓰는 게 좋겠네요. 지금 워터브러쉬 쓰라고 해놓고 는 자꾸 익숙한 붓을 쓰는데 자, 뭐 다시 워터브러쉬로 들어왔습니다. 자, 워터브러쉬의 단점. 붓을 깨끗이 빨아놓지 않으면은 여기에는 물감이 이 물 안쪽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와 버려요. 이제 역류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게 다른 것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메이커 붓들도 이게 물감이 역류가 되는지 선생님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 선생님 사용하는 이쪽 이 물감은 역류가 됩니다. 워터브러쉬 봐요 여기 노란색이 나와 버리네요. 물에 노란색이 나와서 회색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마침 또 회색을 쓸 곳이 생겨가지고 지금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사용할 때는 그걸 한번 고려를 해서 내가 이 색깔을 쓰기에는 조금 그렇다. 좀 화선붓으로 워터브러쉬를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게 이게 잘 안 떨어졌네요. 자, 어둠과 더불어 이 주제에서 이렇게 대상물에서 흰색 부분들 그 부분을 같이 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하고 흰색 부분하고 같이 작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채색 시간은 대략 선생님 지금 1시간 정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꼼꼼하게 찾아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은 더 필요할 부분인데 전체 이 작업 시간을 선생님이 4시간을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도 스케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뭐 2시간을 다 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 그거는 채색에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을 색깔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은 흰색 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칠해 놓는다라는 점이요. 전체적으로 쭉 본인이 스케치하면서 그런 채색 계획을 갖춰 놔주면 되겠고요. 혹시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그려 나가는 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여러분 부분적으로 칠하는데 원터치 묘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그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한 밀도를 찾아야 되는 그립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충분히. 한번 뒤로 가야 되는군요. 자, 그럼 선생님도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두운 부분인데 어떻게 써야죠? 자, 우리 게스트 분 입시생이었을 텐데 입시를 치렀을 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그런 걸 한번 소개시켜 준다면요. 입시 치를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입시 때를 생각해 보면 먹고 자고 그림 그리고 그게 반복됐던 게 생각나요. 네, 입시 보통 특강 때죠. 특강 때 보면은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거의 이제 입시 실기 시험에 전념을 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만 끝나면 이제 3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든가 그동안 공부에 지쳐서 못했던 거, 미뤘던 걸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미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이제 입시 체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보통 이제 아침부터 그림을 그리죠. 아침부터 그림 학원이나 아니 뭐 소속된 연습할 수 있는 장소에 와가지고 실기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밤 10시까지 그렇게 하고요. 그걸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시험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시에서 입시를 마무리를 지어 놓으면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입시 때 주로 사용한 재료는 뭔가요? 저는 포스터 물감을 사용했어요. 포스터 물감은 뭐 이렇게 만들었었나요? 아니면 기존에 나오는 기성품을 이용한 건가요? 초반에는 기존에 나오던 걸 사용하다가 고3 때는 색상을 학원에서 제작해서 썼던 것 같아요. 물감을 이제 만들어서 네. 기존에 나오는 물감을 이제 배합을 했다는 거죠. 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은 재료가 그 기초 디자인 전용 물감들도 많이 나와 있고 색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없는데 똑같은 재료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획일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물감을 제조해서 그러니까 물감 색을 완전히 만들어 본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감의 색을 배합을 해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색깔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입시를 치를 때도 그때는 디자인 구성이라고 그랬는데 구성팀들은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포스터 칼라, 동그란 통에 들어있는 포스터 칼라 그걸 이용을 해서 빈 통에다가 입시 이제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물감을 타주도록 했죠. 단계 5단계씩 각 색깔별로 5단계의 색을 미리 만들어서 들어가는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채화를 이용한 작업에서는 워낙 색의 표현 단계라든가 채도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색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굳이 뭐 색을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고 또 학생들도 그런 훈련에 익숙해져 가고 있죠.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물감 만드는 거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디자인이라는 게 상당히 계획적이고 어떤 정해져 있는 매뉴얼을 짜서 들어가는 전공이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색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어느 정도의 색에 대한
서식을 갖추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게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그렇게 했던 게 채색하기도 더 쉽고 색도 예쁘게 나오고 좋았어요. 어둠부터 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시간 단축입니다.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이제 이게 어떤 실제 어떤 사물을 보면서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면서 되게 즉흥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이런 작업류를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진행하는 어떤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어두운 부분부터 미리 다 잡아버리면 전체적인 그림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좀 용이하고 또 이런 작업들 단시간 내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입시미술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시간 제한이 잡혀 있어요. 제한 시간 내에 누가 빨리 많이 잘 그리냐는 싸움이에요. 가장 그 그림을 그렇게 빨리 습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그냥 다작입니다. 많이 그리면 빨라져요. 많이 그리면 빨라지고 다양하게 그려보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바쁜 우리 수험생들이 특히 입시생들 그림을 많이 그리기가 쉽지가 않죠. 할 것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도 그렇고 일선에서 이 티칭하는 선생님들이 단시간 내에 잘 그리는 방법으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둠부터 잡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예비반이 었을 때는 선생님이 밝은 데서부터 차근차근 밝은 데서부터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입시반에 올라와서는 자 어둠부터 잡아 이런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어둠부터 하라고 그러지 왜 그랬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표현력이 어느 정도 잡혀져야 이 어둠부터 칠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도에 대한 부분의 전 과정을 본인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꿰뚫고 있어야 이런 묘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뭐 그런 다른 이유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재밌어요. 어둠부터 제가 하는 게 재밌고 아마 예비반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은 부분적으로 그린다고 선생님들한테 지적을 좀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림에 빠져서 부분적으로 그려요. 우리 게스트 학생은 그런 기억이 있나요 혹시? 네. 선생님도 그림 배울 때 이 물감이 튀어버렸네. 지도하시는 선생님한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너는 또 부분적으로 그때 이제 속고소면 때죠. 눈코입을 먼저 파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눈코입을 막 열심히 파고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안 하고 또 부분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 생각한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효율적인데 왜 이렇게 못하게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느끼고 보니까 균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작업을 해버리면 그림을 그거를 이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상태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다 꿰뚫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분적으로 들어가도 무난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알 거예요. 그리다 보면 자기 그림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적당히 해야 되는 선을 넘어버리죠. 그리고 시간 안배에도 실패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제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그려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 그리다 보면 욕심이 나서 이거 좀 더 해야지 하다 보면은 시간 안배에서 실패를 해서 결국엔 미완성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3년, 길게는 4년, 5년 이 입시 준비를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린 친구들은 4년 이상 그림을 그렸을 텐데 그게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단 하루에 4시간, 5시간 그린 그림으로 판가름이 돼요. 우리 학생이 평상시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어떻게 그렸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단 4시간, 3시간 그린 그림으로 3, 4년의 노력이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완성을 하기 위해서 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우리 게스트 생 같은 경우는 입시 때 시간 내 완성이 잘 이루어졌었나요? 아니요. 항상 4시간이나 5시간 동안 하고 나면 더 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었어요. 네, 그랬답니다. 그렇죠. 여담이지만 쌤도 이 강사 출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교 강사 지원을 하게 되면은 오디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는데 첫 번째 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 디자인 주제였는데 시간이 1시간 반을 줬어요. 어? 평상시 학생들한테 4시간 그리라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시험 시간이 1시간 반인 거예요. 그때 참 되게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는데 물론 1시간 반을 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학교 시험 볼 때도 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 기억에 3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운이 좋았던 게 며칠 전에 그려봤던 소재, 그 며칠 전에 그려봤던 소재가 또 나온 거예요. 선생님 그 오디션 주제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4시간에 그려야 되는 기초 디자인을 1시간을 줄여서 3시간을 그린다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도 이제 오랜만에 테스트를 받아본 거지만 그런 말들이 있죠. 닥치면 한다. 여러분들 긴장을 하고서 진짜 집중해서 하면은 그 시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선생님 시간은 실습 시간을 4시간 잡았지만 여기만 시험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집에서 온라인 실습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천천히 진행해도 돼요. 이 그림에 빠져서 그림 속 이야기에 빠져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카페 혹은 테마 놀이공원이라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계를 해서 여러분들 직접 꾸미는 기획자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약을 해서 내가 만드는 테마 카페 그 부분을 내가 지금 붓이 건설 도구예요. 이 건설 도구로 막 만들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리면은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선생님 당부하는 부분은 이거를 여러분들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제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그림을 표현한 데 있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에 대한 영감을 준다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에 입시에 딱 접목시켜서 만든 그림도 아니고 기초조형, 기초소형이라는 분야를 염두를 해서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좀 분해결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수월하겠다라는 걸로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입시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거야. 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참 되게 좋은 부분이죠. 이제 한번 연습해 봤으니까. 자, 우리 게스트 학생한테 한번 입시 때 그린 그림이 평상시에 그림 그렸던 소재가 나왔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어땠나요? 입시 때 그렸던 소재 평상시에 그려본 적이 있나요? 네, 그래요? 언제 그렸던 거예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 입시 시험 때 드릴이 나왔었는데요. 그걸 학원에서 그려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릴 때는 드릴이 설마 나오겠어 하면서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지 했는데 그때 입시 때 딱 드릴이 나와가지고 진짜 이거 안 해봤으면 너무 힘들었었겠다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군요. 쌤이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채널에 드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살아있는지 저 기억은 안 나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영상 이런 이쪽이 남군요. 이쪽 부분에다가 그 드릴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이요. 그런 경우가 참 있습니다. 그럼 아주 운이 좋은 부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부분 입시에서는 내가 그려보지 않은 게 나옵니다. 그려보지 특히 실기대회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자, 우리 학생한테 게스트 학생한테 실기대회 기억나는 거 한번 물어볼까요? 실기대회도 참가를 해봤었죠. 네. 본인 생각하는 가장 기억나는 실기대회 학교라든가 주제, 학교는 이야기하지 말고요. 주제가 있다면 뭐가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실기 대회 중에서는 알이 기린으로 변하는 그림을 그리는 기초 조형 문제가 있었어요. 네, 알이 기린으로 변하는, 네, 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정시에서는, 그게 실기대회였고, 정시에서는 사마귀가 굴착기로 변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에 뭐 정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때도 선생님 그 재현작
선생님이 직접 그린 제안장 한번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우리 자료 사진으로 띄우겠습니다. 그게 있었고요. 그때 어땠나요? 그 주제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그 실기 대회를 하러 가는 동안에 휴게소에 들려서 그 구운 계란을 먹었었는데 딱 알이라는 주제가 나와서 좀 놀라웠어요. 네. 참 그 학교는 그런 주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독단 주제 나오죠.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재작년이었던 것 같네요. 꼴뚜기, 실제 꼴뚜기 건 말른 꼴뚜기도 나눠주고, 마른 멸치를 직접 나눠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멸치도 나눠줬던 것 같고요. 이왕 실기대회인데 좀 좋은 소재를 나눠주면은 좋은 기념품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네요. 또 그 학교는 그나마 매년 기념품으로 앞치마를 주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게스트 학생 혹시 앞치마 몇 번이나 받았나요? 저는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받은 것들이. 네. 앞치마를 되게 많이 받았군요. 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그 뭐 디자인, 기초 디자인 쪽 주제도 있나요? 기초 디자인 중에선 그 종이학이랑 USB 선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종이학도 만드는 설명서를 주면서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였고 약간 그 주제는 이제 그 학교의 특징은 물적 특성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학교가 있죠. 네, 우리 그 여대 중에 한 군데 있고요. 선생님도 그 학교 가면은 자주 가봤던 학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학교가 되게 이쁩니다. 학교 교정이 되게 이쁘고요. 그 주변에 인프라가 아주 잘 구축돼 있어요. 쇼핑몰도 백화점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큰 대형마트도 하나 있고요. 그 어디 학교죠? 백화점이 바로 정문 앞에 백화점이 있는 학교 있습니다. 그 학교도 되게 자주 가는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혹시 입시 주제에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을까요? 입시를 치르면서 느꼈던. 수시 때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때 주제가 손에 착용하는 무언가를 디자인하는 거였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이 계속 이어지면은 아마 다음 주제가 선생님 발표한 다음 주제가 웨어러블 디자인이죠. 선생님이 과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한 것 중에 지폐에 있는 조형 요소를 활용한 그림 하나 하고 또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자인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손에 착용하는 무언가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이들 학원가에서 웨어러블에 대한 예시 문제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주제에 같이 진행하는 주제 중에 웨어러블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손뿐만이 아니라 뭐 다리, 뭐 팔, 몸, 뭐 얼굴에다 착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실습 주제로 실습 주제 안에 몇 가지 안에 들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주제를 할 때쯤 되면은 이게 막 5월달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요 분해결합 다음이 집회 조형요소였고 그 다음 주제가 아마 선생님 기억에 웨어러블인데 그거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다 같이 등교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왜냐면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온라인 수업의 장점도 있고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학사 일정상 빨리 학교에 나와주는 게 좋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온라인 수업. 우리 게스트한테도 물어볼까요? 게스트 학생도 지금 사이버 강의 계속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인데 계약을 못하고 등교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빨리 등교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실기가 중점이 되는 전공이기 때문에
실기를 학교에 가야지만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아이디어 스케치, 레포트 쓰기 이런 거를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등교를 해서 실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살짝 미스가 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게스트 학생하고 나눈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까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이어서 채색 과정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초대를 해서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좀 더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때쯤 되면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한 번 더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을 학생들한테도 간단하게 인사하고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